공과금 냈는 거, 병원비 내는 거, 다른 계산으로 제대로 이런 걸 저희들이 다 소명을 해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불분명 금액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불분명 금액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많으면 많을수록 상속 재산으로 추정받아서 과세를 당하면 2억 이상, 1, 2, 2호에 대해서. 그래서 세무사들이 가능한 어떻게 많이 끊느냐면 생활비용. 자, 이거 생활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소명을 다 지금 이 사람은 제가 했던 건데 31억이 빠졌더라고. 2년이면 아주 특이한. 그래서 이 사람은 거의 세금 다 맞을 뻔했는데 하여튼 희한하게 일선 세무서로 조사가 빠졌어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너무 바빠가지고 마지막에 저를 불러서 세무사님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좋아요? 세금 한 5천만 원 정도 내셔야 되겠어요. 시도했어. 세금 내고 하루 만에 조사가 종결돼. 근데 5천 생각해서 죽었어요. 5억 맞았어요. 5억. 강남이니까 그냥 5천만 금액했죠. 가장 절세 방법은 돌아가실 때 강남에 오피스텔 없고 주소이지 않게 가장 절세 방법. 아시겠죠? 지방에 살아도 서울 오시면 됩니다. 문제 없어요. 부산, 광주 살아도 서울 청담동에 오피스텔 월세 30만짜리 얻어서 주소 이전하면 가장 절세 방법. 자, 그 다음에 9페이지 가봅니다. 72조 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를 어떻게 하겠다. 이게 2023년도 7월 1일 날 공시되기 사무처리 규정. 사무처리 규정은 법이 아니고 국세청 내부에서 어떻게 실무적으로 운영하겠다 사무처리 규정입니다. 이전에는 이게 없었어. 그냥 뜯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사들도 어떻게 감정을 하고 어떻게 감정을 안 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모호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사무처리 규정에 넣어줬다. 한번 볼까요? 요 1호하고 2호. 자, 1항 한번 읽어보세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경세가 부과된 재산에 대해서 시행령 49조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거주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덕보유에 의한 부동산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의 대상은 모두 포함한다? 주식평가에도 포함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부동산 임대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또는 공장 건물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주식평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두 가지 섹터입니다. 개인 자산에 하는 경우가 있고 비상장 주식평가 때의 감정. 그래서 감정평가 예산이 배분이 돼요. 이렇게 양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평가할 때도 유의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하느냐? 어떤 경우에 하느냐? 1. 추정시가와 법에 평가한 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기준 시가와 시가가 10억 원 이상인 경우는 감정평가가 됩니다. 1. 2번. 추정 시가와 보충적 평가 차익이 10% 이상인 경우. 여러분, 기준 시가와 주식가가 10% 차이 안 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자, 그러면 이게 엔드 규정인 게 아니고요, OR 규정입니다. 1 또는 2에 해당이 되면 무조건 감정을 때린다. 올 때리는 게 좋아합니다. 저 법을 읽어보면 우리가 형법소송까지 올라갔어요. 야, 누구나 하고 누구나 안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조세법률주의 위반, 조세평등주의 위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사무처리 규정을 저렇게 뒀다는 거예요. 법이 저렇게 넓게 범위를 잡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상속 정의에서 감정평가는 1번 비주거용 건물을 집중적으로. 대표적인 뭡니까? 꼬마비트. 그러면 얼마의 기준 이상을 감정하느냐고 문제인데 저희들 내부적인 시스템으로는 기준 시가 25억을 잡습니다. 25억 원 이상 무조건 감정평가를 합니다. 국세청 무조건 25억 이하는 잘하지 않아요.
정년은 15억 원 기준시가. 나대지도 마찬가지. 25억 원, 15억 원 기준.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들이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아는 겁니다. 얼마 이상은 첫 해연대 감정평가 사업이 시작될 때 얼마 이상은 감정했다는 통계 자료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수치를 가능하냐면 예산을 봅니다. 1년 예산이 약 50억. 그럼 이 예산이 늘어났다 그러면 그 레벨이 낮아지는 거고, 예산이 축소됐거나 변동이 있으면 그 기준들을 거의 달달하십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상속사 발생됐는데 기준시가 25가 그러면 한 20억이라 가정을 해봐요. 기준시가. 그럼 시세가 한 50억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 입장에서는 그게 큰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세무 공무원은 자기 스스로 감정평가를 한다 안 한다 할 권한이 없어요. 무조건 신고가 들어오면은 담당자는 자기 사건에 한해서 재산의 규모가 좀 있다.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다 하더라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올립니다. 이거 감정 대상인가 아니고 올리면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감정을 커치기는 기준이 25억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자체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골에서 기준시가 20억이다. 그럼 25억이면 미치네? 그런데도 담당 공무원 올렸을 때 그 지방의 중소지나 봤을 때 감정평가를 당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